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75회입니다. 실무부터 푸는 거 아시죠? 자, 이번에는 K랩을 기출문제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게 75회. 다운받은 거 있으시죠? 75회 들어가서 세무2급, 텍스, 더블클릭, 설치. 이런 거 한두 번만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름 치고, 매번 하려면 귀찮긴 하죠. 그죠? 그래서 K랩에다 그냥 회사 코드만 바꿔서 해도 됩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책에 문제로 써놨죠? 자, 문제로 써놨으니, 여기, 책에다 써놨으니까 75번을 입력하시면 되고, 일단, 75 합시다. 엔터 치면 입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봅시다. 문제 1번, 바로 갑시다. 한결테크, 제조와 도소매 및 무역업까지 한대요.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할지 안 할지 나중에 하다 보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의제메이 같은 거 할 때. 어쩌고저쩌고 17년 문제죠. 자, 문제 1번 일반 전표 바로 갑시다. 일반 전표 우리가 세무 2급 정도면 웬만한 건 바로바로 그냥 입력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일반 전표 열어서 일반 전표 날짜 문제 맨 처음 시작이 0125부터 시작하네요. 좀 줄여놓고 할게요. 몇 번 보셨죠? 줄여서 밑에다가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자, 제2기 부가세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부가세 납부세액 미지급세금으로 반영되어 있대요. 문제 속에 이렇게 미지급세금 이게 나와 있죠. 결국 미지급세금 59만 9천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 이거죠. 납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분기 안 쓰고도 입력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났죠.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분기 쓰는 것도 시간 낭비. 바로 쓰세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그래 놓고 599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자주 쓰는 코드 10개만 외우면 일생이 편해집니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급 받는데 이런 데 가면은 남들보다 1, 2천 더 받는 거예요. 1, 2천 원이 아니죠. 1, 2천 만원 더 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1월 29일 날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에서 받은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 쭉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이 부도 이래한 부도됐대요. 뭐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럼 받으러옴을 일단 장부에서 제거 110번 받으러옴을 제거하고 광주였죠. 그리고 차변에 부도 됐으면 부도만 찍으면 됩니다. 부도 찍으면 어차피 계정 과목은 딱 하나밖에 안 떠요. 딱 하나 뜹니다. 역시 광주라고 써야 되겠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 딱 하나 뜹니다. 차변에 부도, 수표, 부도, 어음, 대변에 받으러. 자, 날짜 ESC하고 29, 대변에 받으러옴 110, 광주, 박보영이었네. 금액은 2200. 그리고 차변에 부도라고 찍으면 하나밖에 안 뜨죠. 어차피 부도음과 수표 그리고 광주 607 바로 위에 줄에 코드 있으면 그대로 607 치면 돼요. 끝 되겠네요. 근데 잠깐 여기서 이 어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있었나? 그것도 혹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합전 열어서 이게 1월이었죠. 01월자로 열었을 때 받으러 밑에 충당금 있는데요. 충당금이 있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기가 없었죠. 제품 매출하고 받은 어음, 부도되었대. 어쨌든 아직 대손된 건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아직 대손된 건 아니죠. 부도가 된 것이지 아직 대손이 확정된 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부도예요. 나중에 이 부도음을 못 받게 되면 그때 없애주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세 번째.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332 주식 단기 투자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장부가 3천짜리를 4천만원에 매각 팔았답니다. 매각 3천짜리를 4천에 매각 팔았어요. 5. 주식 처분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답니다. 자, 주식 처분 관련 비용은 원래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죠. 지금 차감됐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죠. 자, 일단 팔았어.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고 나갈 때 금액은 장부가로 적어야죠. 장부가 3천 장부가로 적습니다. 이런 장부가로 적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103. 근데 원래는 처분가액 4천인데
거기서 처분 관련 비용 3만 원을 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3,997만 원이죠. 3,970만 원이 아니라 3,99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차액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액은 자동으로 뜨죠. 이렇게. 빼기 하기가 귀찮네. 30만 원이 아니니까 3만 원. 빼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간단하죠. 만약에 주식 처분 비용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보통 예금은 4천이 되고 대변에 현금 3만 원 쓰고 나중에 처분이익 적으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전표 어디 갔니? 전표 날짜 ESC하고 30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장부가 3천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이 39970이죠. 39970 그리고 대변이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죠. 처분이익 됐죠? 9970.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4월 21일 회사는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 주식 1,000주를 어쨌든 발행을 했어요.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죠. 그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 5,000원 액면가로 적어야죠.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 근데 5,500원에 발행했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 받았다. 여기까지만 하면 쉬운데 그 다음 법무사 수수료 사채 발행할 때 비용 주식 발행할 때 비용 이런 것들은 주식 발행비는 전문용어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는 현금으로 별도 줬네.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할인 발행 차금은 없대요. 상기할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대. 하나의 전표를 적으랍니다. 일단은 주식 발행하면 일단 대변에 자본금이죠. 331번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가로 기록해야 되니까 1000주당 곱하기 500원이면 500만원인가요? 500만원 액면가로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대요. 103 보통예금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이 5,000원씩 1000주니까 500만원이죠? 550 발행가액이죠. 5,500원씩이니까 550만원이 들어오죠. 550만원이 들어오죠. 됐죠? 그리고 이 주식 발행비를 빼고 받은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별도 줬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을 별도 쓰면 되지 뭐. 대변에 현금 101 아는 사람 101 그럼 끝나잖아요. 그리고 101 그럼 끝나죠. 그리고 나간 돈이 얼마라고요? 10만원 10만원. 그리고 대차 비교해서 차변이 커요. 그래도 그럼 대변의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은 자동으로 뜨게 냅두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할인 발행 차금에서 까는 거고, 만약에 아까처럼 이거 처분 금액을 빼고 들어오듯이 주식 발행비를 빼고 보통 예금 들어왔다면 여기서 10만원 까야 되겠죠. 자, 입력합시다. 날짜 ESC하고 화살표 0221 대변의 자본금 331번 자본금이고 액면가 500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이 5500 이제 대변에 또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어요. 주식 발행비가 1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만약에 주식 발행비가 없었다면 주발초는 50만원이었겠죠. 결과적으로 할인 발행 주식 발행비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듭니다. 여기 없었으면 50인데 있으니까 40이 됐잖아요. 그럼 40 줄었죠. 5번 갑니다. 5번 신축 중인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 중인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하면 당연히 당좌예금이고요. 그리고 동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다. 자, 자본화 대상이라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 소리죠. 공장은 내년에 준공 예정. 그럼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완공이 안 됐으면
결국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고요. 참고로 이 이자 비용 전문용어로 이걸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하잖아요. 건설 요즘 말로는 차입원가입니다. 요즘 말로는 차입원가고 건설 자금 이자 금융 비용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굳이 이자 비용이에요. 만약에 아무 말도 없었으면 이자 비용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뭐 장기간에 걸쳐서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된다 이럴 때는 자산의 원가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원가에 산입하는 걸 자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본화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는 것이고 이 소리가 없었으면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회계 1급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말이 없었고 이렇게 나왔어요. 공사기간이 2년이래 또는 3년이래. 그리고 아직 완공 예정, 미완공이죠. 그래서 기간이 2년, 3년으로 주고 장기니까 원가에 산입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원칙은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산입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2년, 3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본화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이어도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없었으면 이자 비용. 근데 자본화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입력합시다. 날짜 ESC 26. 어느 변부터 해도 상관없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입력하시고 금액은 2200 그리고 대변에 102 수표 발행했으니까 102 끝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끝나고 메인 매출 전표 가는데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 정하기. 이때 과세 유형 정하는 포인트는 증빙이죠. 증빙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문제는 9월 3일부터니까 0903 문제 봅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가 1000에 감가누계 400입니다. 이거를 둘리에 550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550에 매각 팔았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나오니까 과세죠. 물론 전자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계산서 있으면 과세, 전자 있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결론은 외상으로 했는데 문제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재고자산이 아니지요? 그럴 때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죠. 그리고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따지지 말고 전표 하나로 묶어라. 하나의 전표로. 이거 분계 안 써도 되죠. 물론 쓰는 게 더 어려워 사실은. 일단은 550에 처분했는데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공급가는 500이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써야죠. 쓰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입력하는 게 낫지 사실은. 부가세 50 나옵니다. 550 중에 50. 그리고 기계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206번 기계장치. 이때 원가로 적어야죠. 원가 1000만원. 그죠? 하여튼 오히려 분계 쓰는 게 더 어려워요. 분계 쓰는 게. 그 다음에 기계가 없어지는 순간 차변에는 기계 플러스 1번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야? 4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처분 금액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120번 미수금이고 금액은 550이죠. 부가세까지 550 쓰는 게 더 힘들어 진짜. 바로 입력하는 게 낫죠. 그리고 대차 비교하니까 어라? 대변이 크네.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뜨게 놔두면 되죠. 1050이고 950이니까 100만원이죠. 안 써도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니까 안 써도 그만. 오히려 분계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자, 그냥 입력해 볼까요? 중요한 건 과세다. 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과세다. 이것만 메모하면 되죠. 이것만 메모하고 바로 갑시다. 11번 과세. 본명은 기계장치. 공급가는 550이 아니라 500.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나누기 1점을 해줍니다. 거래처는 둘리. 전자요. 분계는 혼합 3번.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잖아요. 기계장치. 그리고 1000만원 바꿔주고, 그리고 대변에 기계를 없애주는 순간 기계 플러스 1번 207번의 감가누계로 400. 그리고 차변에 돈 받아야죠. 미수금. 이때 주의할 점은 550이죠. 550을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대차 비교하니까 대변이 크잖아요. 그럼 차변에다가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입력해주면 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가람에서 8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시켰대요. 기계장치를 반품하고 수정세금계산서, 어쨌든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과세. 전자 있고요.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어쨌든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반품이니까 마이너스로 입력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깠대요. 상계. 미지급금 없앴대. 자, 어쨌든 이것도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과세로 적으면 되고요. 자, 그럼 날짜 ESC 06 매출과세 11번 주고 반품 이러면 되죠. 또는 기계장치 반품, 기계장치 반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이때 주의할 점 공급가를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키패드 오른쪽 맨 끝에 있죠. 마이너스 3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거래처가 한가락 한다 이거죠. 전자 있었고 분계는 혼합 3번 줍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 구입, 이런 매입 쪽의 과세죠. 사왔던 거구나. 사왔던 거니까 매입 쪽의 과세입니다. 51번. 매입 쪽의 과세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자, 차변 과목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장치였죠. 206. 기계장치에서 마이너스 깝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까면 되죠.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도 어쨌든 세금계산서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요. 50일 과세입니다. 50일 과세, 매입과세. 그 다음 회사는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부품을 교체했대요. 부품 교체. 그리고 해당 부품 교체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됐다. 내용연수가 연장됐다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이다 이 얘기죠. 자본적 지출. 결론은 자산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품 교체 비용 220에 부가세가 또 포함되어 있답니다. 220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럼 원래 공급가는 나누기 1.1 200.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당연히 과세. 을지로부터 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이것도 외상이죠? 단 외상인데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럼 미지급금. 그럼 다 끝났죠. 그리고 지게차는 차량 운반고로 처리했다. 문제 읽으면서 파악 끝났으니까 바로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곧바로 입력하면 되죠. 어쨌든 이건 과세다. 매입과세죠? 매입과세. 자, 그래서 날짜 ESC 09 매입과세 50일. 분명은 부품교체죠? 지게차 부품 교체 이런 식으로 길게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찮으면요 부품 교체 또는 부품 이렇게만 쓰시고, 공급가를 220이 아니라 그냥 200을 적어야 되지요. 그냥 공급가를 적는 건 뭐가 있죠? 건별, 카과, 현과. 그죠? 이거 모르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어디 갔니? 어디 갔죠? 어디? 야, 을지로 을지. 그리고 전자여 부분계 혼합 3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지게차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결론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운반구잖아요. 운반구. 그 대변에 미지급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끝났죠? 나중에 주기로 한 건 미지급금. 분계는 자동으로 되니까 굳이 메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대. 리스. 그래서 영업팀에서 사용 중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자계산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면 면세죠. 면세. 그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 일단 과세 유형은 면세죠. 면세. 그래서 밑에 전자계산서죠. 그리고 여기 리스료 나오고, 어쨌든 과세 유형은 면세. 매입 면세.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이니까. 날짜가 9월 23일이죠. 날짜 ESC하고 23. 매입 면세 53. 분명은 월 리스료. 공급가액은 300. 거래처가 어디에요? 파이낸셜 코리아. 전자 있었죠? 분계는
여기 나중에 주기란 거잖아요. 외상이죠. 그렇다고 2번 외상 아니죠. 재고자산 아니잖아요. 그럼 3번 혼합주입니다. 혼합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문제에 써 있었죠. 임차료. 리스료는 임차료로 처리하고 다음 달에 미지급금 체크했잖아요. 그럼 임차료로 바꿔야 됩니다. 임차료 바꾸고 영업팀에서 쓰니까 800번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53 끝났죠? 끝. 넘어갑니다. 5번. 주 날짜로부터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라는 말 보자마자 머릿속에 영세 떠오르면 좋겠죠?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물론 바로 옆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어쨌든 세금계산서 나오니까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어쨌든 영세. 구매 확인서도 영세. 어쨌든 영세입니다. 500원 즉시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주기로니까 이체하고 준 거구나. 매입이구나. 매입. 상품을 매입했네. 상품. 아이고. 문제를 잘 안 읽어요. 그죠? 상품을 매입했어요. 어쨌든 영세. 매입 영세. 그리고 나중에 주기로 하는 건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 상품도 재고자산이니까 외상 매입금 하면 됩니다. 자, 됐네요. 날짜 ESC 다 30. 그러고 보니까 다 30날이네. 이러기도 드문데, 월이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매입과세, 봤네요? 영세. 매입 영세 52. 영세. 분명은 상품. 공급가 100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날짜. 그리고 전자 있었죠? 분계는 혼합 3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이었죠? 상품으로 바꾸세요. 상품으로 바꾸시고 줄 바꿔서 대변에 두 번째 줄에 500만원은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500.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나 외상 매입금 하는 거 맞습니다. 됐네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끝. 자, 부가세로 갑시다. 부가세도 보통 10점이죠? 가끔 가다가 원천징수한테 1, 2점을 뺏기거나 또 1, 2점을 꼬우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1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1번 다음 자료 중에서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17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1기 확정 4월에서 6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택 정산 안분 정산 재계산 기억나시나? 정산 확정입니다. 1기 예정 때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이 20만원이 있대요. 안분 때 안분했던 거죠. 안분. 공급가액은 안분계산하고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걸로 해라. 그리고 매출, 공급액, 과세면세 1기 예정, 1기 확정 전체가 있는데요. 고맙게도 전체가 있어. 우리는 그럼 이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분은 예정 때하고 정산은 확정 때 한다는 거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곤란해요. 안분은 예정, 정산은 확정, 안분은 3개월치, 정산은 6개월치. 일기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전체로. 공통. 그리고 공통으로 매입한 금액이 400에 40, 800에 80에서 총 1200에 120. 공통 매입세액 120이에요. 그 120만원 중에 면세 공급분에 해당되는 걸 계산해서 불공제 처분 받는 게 안분 정산. 여기서는 정산. 먼저 1기 확정이죠. 자, 부가세 신고서로 가야죠. 자, 부가가치로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한 다음에 정산을 날짜 0406. 1기 확정이니까 0406 주시고 정산 클릭합니다. 안분은 예정 때, 정산은 확정 때. 그리고 식은 공급가 기준 1번. 전표 데이터 우리가 입력한 적 없죠. 지금은 안 했으니까 아니요. 그리고 구분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천천히 총 공통 매입 세액이라고 써 있죠. 매입 세액. 그럼 자료 중에서 매입 세액 총 공통 매입 세액 요거죠. 120이죠. 120. 그래서 위로 끌어올릴게요. 120입니다. 120. 그 다음 면세 비율인데 여기 총 공급가액이죠. 총액이라는 건 과세와 면세를 합친 거. 과세 면세 합친 공급가액이죠. 공급가. 그러니까 요거 3,300에 1,000 더하면 4,300. 여기가 4,300.
그리고 그 중에 면세는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그럼 면세 비율 자동으로 계산되고, 공제받지 못할 금액도 자동 계산된 다음에, 기불공제, 안분 때 못 받은 게 20만원이라면서요. 그 20만원을 여기다 적는 거죠. 20만원. 그럼 이번에 불공제 받는 건 79,000원이다 이거죠. 79,000원. 됐죠? 그러니까, 일기 통틀어서 279,000원 정도를 즉 120만원 중에 279,000원을 불공제되는 거고, 예정 때 20만원 불공 처리됐으니 이번에는 79,000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로 끝났죠. 더 할 거 없죠. 그럼 이대로 나오시면 돼요. 79,000원 얼마죠? 나오시면서 저장하면 되죠. 저장하고 나오고, 혹시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볼까요? 04010630 열어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거 16번 줄, 거기에 여기 공통매입세 면세사업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뭐 보라고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나갑니다. 저장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다음 자료 을인데 이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자, 이기 확정 때, 이기 확정 신고 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라.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세 신고서 외의 부속 서류, 과세 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해라. 자, 그리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어머나 뭐 이렇게 많지? 맞네요. 매출 자료, 과세 매출, 카과, 직수출, 예정 누락분 있다. 예정 누락분인데 카드 매출이네요. 카드 매출 1,100 부가세 포함. 부정행위 아니고 미납일수 92일로 가정해라. 어쨌든 이거 예정 누락분이 있으니까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매입 자료는 과세 매입 있고요. 근데 과세 매입 여기에 뭐 주 1, 2가 달아서 2,500cc 승용차가 2억 7천 중에 5천이 승용차에 있나봐요. 그리고 나머지 2억 2천은 고정자산이라 일반 매입이고 공제 대상이다. 현금 영수증 현과 있어요. 1,000만원. 근데 전부 일반 매입이래. 자, 부가세 신고서 제출은 했대요. 자, 어쨌든 매출 자료부터 부가세 신고서 열어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 여는 거죠. 자, 매출 자료부터 가볼까요? 매출 자료부터. 어이구, 자료가 보일래나? 매출 자료부터. 자, 첫 번째 1번.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부가세 별도 4억 5천. 1번 줄이죠. 그럼 1번 줄에다 그냥 적으면 되죠? 4억 5천. 그 다음 두 번째 줄, 카과 3천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카과는 3번 줄이죠. 카과는 3번 줄에 3천에 300. 그리고 3번 줄에 적으면 그 3번 줄의 합계 금액을 19번 줄에 3,300을 적어주는 건데, 되게 이 부분은 채점을 안 합니다. 안 하면 고맙지 뭐. 어쨌든 여기 적고 여기 적는 게 정석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직수출은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하니까 6번 줄이죠. 여기다 1억. 그리고 예정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이게 예정 때 안 했던 카과를 확정 때 했대요. 1,100 부가세 포함. 그럼 예정누락분 7번 줄, 거기에 보조하면 오른쪽이죠. 세금계산서면은 윗줄인데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밑에 줄 33번 줄에 부가세 포함이 1,100이니까 나누기 1점이라면 1,000만원에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누락분이 됐어요. 그럼 매출조 끝났죠? 가산세는 이따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매입자료. 자, 매입자료는 매입자료 여기 10번 줄부터죠. 10번 줄부터입니다. 10번 줄, 11번 줄. 일반 매입, 고정 매입. 먼저 1번.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 2억 7천. 근데 그 중에 5인승 승합차, 5인승 승용차 2,500cc예요. 그럼 얘는 불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원래는 10번 줄에 원래는 2억 7천인데 그 중에 5천은 고정자산이에요. 승용차는 고정자산 11번. 여기다 5천이 가는 거죠. 5천에 500을. 그리고 나머지 2억 2천에 2,200을 여기 10번 줄. 요거죠. 그래서 2억 7천 중에 5천은 승용차고 나머지 2억 2천은 일반 매입이래요. 그래서 10번 줄에 간 거죠. 두 개 합쳐서 2억 7천. 일단 됐죠? 근데 승용차는 불공이니까 그대로 16번 줄에 다시 가야죠. 16-49. 16-49에 와서 승용차 5천에 500을 또
적어줘야 됩니다. 5천에 500 됐죠? 5천에 500. 자, 그 다음 현금영수증 매입 있죠? 현금영수증 매입이 1000만원인데 일반 매입으로 일반 매입 고정자산이 아니고 일반 매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현과잖아요. 현과는 14번 줄. 14 밑에 줄. 자, 여기 줄였더니 밑에 여기죠. 일반 매입이죠. 고정자산 아니고 일반 매입 40번. 14-40번. 여기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을 적어주면 되지요. 14번 현과 적었어요. 그럼 다 적었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기 어디 갔지? 가산세 안 보이네. 늘려야 되겠네요. 25번 줄 가산세 적어야죠. 여기 가산세는 매출 쪽의 예정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고 매입 쪽은 없죠. 그럼 이거 하나예요. 미납세. 그럼 이거는 카과니까 카드 매출이니까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합계표 제출 가산세 이런 건 없잖아요. 없고 이제 그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는 거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미납세 곱하기 10% 곱하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 감면규정 이거 있죠. 그럼 여기는 미납세액이라고 해봤자 매출세액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1100인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 그럼 그 중에 부가세는 100만원이죠. 100만원 100만원이고 10% 0.1 곱하기 0.5 이렇게 되죠. 그럼 100만원에 10%면 10만원이고 그거에 반땡이니까 5만원. 신고불성실 있으면 납부불성실도 있겠죠.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겠죠. 자, 이거는 미납세 곱하기 0.023개 0003 또는 만분의 3이죠. 만분의 3 곱하기 미납 일수인데 문제에서 미납 일수 써 있었죠. 자, 미납세 100만원이고 곱하기 0.023개 곱하기 미납 일수가 92일로 해라. 위에 문제에 써 있었잖아요. 문제 미납 일수는 92일로 가정해라. 이익이 예정 때 안 한 걸 이익이 확정 때 하면 92일 되거든요. 계산하면은 요까지가 39, 27, 326, 276이죠. 276이 2700인가 27000인가 계산기 두드려 봐요. 276인가 27000인가 두드려 봐요. 276에 27000이에요. 27000이에요. 27600 2760인지 27600인지를 잘 보고 해야 돼요. 공 3개 띄면은 3,000원, 3,000원에 27,000 맞네. 됐죠? 자,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어디? 부당가소 아니랬죠, 여기. 저기, 어디 갔어요, 여기. 부정행위 아니래요. 그러니까, 과소신고한 거지, 그냥 과소신고. 69번 줄. 미납세에 100만원 적고 5만원 적습니다. 그리고 71번 줄 납부불성실에도 미납세에 100만원 적고 27600을 적어주면 됩니다. 가산세 끝났네요? 가산세. 됐네요? 가산세 치고는 이건 그래도 그닥 어렵게 안 나온 거죠? 가산세 치고는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나올 때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 관련인데 이 순서대로 위에 거 가산세 맞으면 밑에 거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중복 적용, 배제. 위에 거 맞으면 밑에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고 여기도 영세율 있는 건 없으니까 넘어가야죠. 일단 끝.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가 결산하고 원천징수를 몰아서 하기로 하죠.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만 오래 쉬면 안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